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리뷰시는 강하게 치고 하지는 못하고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이죠. 이중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4월 초 폭락 이후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반등의 목표치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졸업가느냐 아니면 뉴스의 파자가 되느냐 아니면 진통으로 내려오느냐만 남았는데 즉 지금부터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중 관세 협상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주말 내내 떠들고 있는데 이음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죠. 빨리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암튼 이번 주에 뭔가 1차적으로라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장에 한 방에 되든 안 되든 결국엔 합의를 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겠죠. 서로 뒤지기 치면 말입니다 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위로라면 위로 가는가 보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보유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노이즈가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오면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 등락이 있고 기대감에 오르고 내려와도 결국 된다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 기회나 반등도 나올 것이지만 중요한 건 모든 국가와 관세가 합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관세는 결국엔 합의가 될 것인데 이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아니면 경기 둔화 침체로 인해서 빠질까요? 아무도 알 순 없는 거지만 안 그래도 경기 둔화는 분명하고 안 좋은데 관세까지 더하니 좋을 리가 없겠죠. 해서 아주 쉽게 정말로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심각하게 간다 라면 미등시는 4월 초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고요. 아니라면 결국엔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밑에 차트 참고 그리고 당장에 중국과의 합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완전 타결이 된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둔화는 분명하고 또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에 미등시가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니 목표치는 정해진 겁니다. 해서 지금은 합의 기대감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수가 좀 더 오르던 말던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할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내려올 때마다 쌀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최고 최연의 전략이란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미등시나 우리나 상방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경기 둔화 침체 우려로 신고가는 못 간다. 또 내려온다고 해도 4월 초 저점이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의 자리라서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해도 불안해수로 대응하고 버티면 무조건 먹는 자리임을 알기에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관세전쟁 이후 펀드 메탈장이 펼쳐질 것임을 알고 실적 성장을 토대로 한 세타 종목에 집중을 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시작부터 이런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매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크게 갈 보석들을 지금처럼 쌀 때 부지런히 많이 사둬야만 나중에 지수가 박스권이든 점진적 우상향이던 간에 이들 부석들은 지갈길 가면서 큰 시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고 단타하고 잦은 매매하고 하면 결국엔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부지런히 부석들을 사둔 분들은 보석들이 빛을 내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이번 차트도 잘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이번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피만 200일선 데크 수단하려고 하죠. 그럼 왼쪽에 22년도 네모칸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피만 200일선 데크가 난 뒤의 흐름을 말입니다. 또 25년도 들어서 차트도 열배열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간과를 합니다.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데크 수단한다는 것이 뭔 뜻인지 다들 알면서 간과를 합니다. 암튼 위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 저점은 트럼프와 연준도 지키려는 지수대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최정말로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오고 또 이 침체도 강하게 오면 저점을 이탈할 것인데 이건 현재는 가능성이 희약하지만 염두는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설사 강한 침체가 온다라면 왼쪽 22년도의 네모칸 동그라미 구간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엔 이는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상도 두 번처럼 기대감으로 정고론까지 단다라면 이때는 비중축소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매도인지는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 잘 아실 겁니다. 글은 길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큰 그림을 알고 멀리 보고 지금 섹터 종목을 즉 부석들을 부지런히 죽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상 5번째로 찾아온 절호의 기회에서 보석들을 죽죽 한데 정신이 없지 단타치고 잦은 매매하고 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일봉 오는 미증시의 흐름에 연동이 될 것이니 위시황과 나스닥 차트의 흐름을 알고 이해 대입해서 지켜보시면 되는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위로가기엔 모멘텀이 없기에 사실상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미증시가 관세 타결 기대감으로 위로 치고 또 그러면 우리도 위로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한 번처럼 그래도 매수는 아니고 비중 축소 매도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계속 강조드리듯이 내려오면 매수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APR 일봉 지금 화려한 것을 부러워 말고 또 추격하는 거 아니고요. 위 동그라미 구간에서 쌀 때 줍줍했어야 하는 겁니다. 세때 사서 엉덩이 무겁게 하고 보유해서 부각이 되었을 때 대박을 내는 겁니다. SM 일봉 이염도 마찬가지죠. 남들 안 쳐다볼 때 망했다고 했을 때 위 동그라미 부근에서 줍줍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개미들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고요?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말이죠. 다른 급등주, 대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을 내려면 남들 안 볼 때, 쌀 때 사두고 엉덩이 무겁게 하고 길게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모든 급등주 대박주들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잡주 취급당할 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2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이렇게 남들 안 볼 때 자주 취급당할 때 사둬야 한다고 강조 드렸고 거의 모두 대박을 내드렸고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고 흐름도 좋은데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니 나중에 대박이 날지 어떨지 지켜보면 되겠죠. 방산, 주원 등등도 차트를 보시고 지금 이 대박이 나려면 얼마가 걸렸는지 언제 샀어야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스타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고 또 제가 강조드린 섹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서 크게 해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슈와 테마들이 움직이고 방산, 조선 등이 여전히 강하니까 보통 이것들만 떠들어대고 거의 모든 개미들도 눈치를 못 채고 이쪽에만 정신이 팔려서 보석들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거죠. 시세는 아무도 모를 소리 없이 가야 하는 거고 또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이 바닥에서 보석들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주 중요한 변화가 나왔는데 바로 APR이죠. 이코노미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쏠림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실적 좋은 놈들이 강세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결국엔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기업들 실적은 시중 팔고는 개판이고 어렵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실적 좋은 놈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쏠림과 폭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적 좋은 놈들 없으니까, 즉 먹을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잘 나온 놈에 너도 와도 먹겠다고 덤빈 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암튼 결국엔 관세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펀드멘탈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는 조기예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약간은 다른 길이 나올 순 있지만 그래봐야 결국엔 뻔한 겁니다.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주춤할 상법 개정, 이것만 아시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환율 하락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빠질 때 우리 증시는 역사적으로 좋은 장이 나왔다고 했죠. 사실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대세는 아니더라도 무난한 우상향이라 견고한 흐름은 나오겠지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타 종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 레버리지, 참전은 레버리지는 4월 초 폭락에 산 분들은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님을 또 경험을 하고 계실 건데요. 다 팟이라고는 안 했죠. 남은 건 위로 가서 2600배 근접하거나 넘어가면 전량 매도 가시고 내려오면 당연히 사야 하는 겁니다. 올도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사업할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참전은 여전히 바닥을 기는데요. 시간과의 싸움이라 보시면 되겠죠. 못가네 에라이 하면 안 되고요. 4월 폭락장에서도 또 이런 변동성장에서도 자산을 지켜줬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4월 폭락 전부터 단타나 잦은 매매를 하던 사람과 삼전을 보유한 사람과 지금 계좌를 비교하면 어떨 것 같나요? 전자는 마이너스나 큰 손실일 거고 삼전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은 지켰을 겁니다. 음식료는 우리 기업 중에서 가장 좋다면서 1순위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엔 폭락장에서 자산 지켜주고 수익도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음식료는 거의 모든 종목이 바닥에서 벗어났기에 지금은 살 게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 종목별로는 기술적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음식료주에서 가장 시총이 크고 무거운 CJ제당도 서서히 바닥을 치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화장품은 APR을 필두 실적이 관세에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추격할 건 아니고 강조드린 대로 미국향도 좋지만 유럽도 지금 KBT가 장난이 아니란 것 해서 유럽향을 잘 노려야 한다는 것. APR도 유럽 비중이 높은 놈입니다. 이게 핵심. 그리고 실리콘투도 유럽향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이 있는데 이놈은 미국향도 열심히 늘리고 있고 또 중국에서 비중을 줄였지만 살아나고 있어. 이놈이 아주 유망하다는 거 아십시오. 우리 멤버 시민들은 지금 집중 매립 중인데 이게 나중엔 대박을 줄 것 같습니다. 암튼 화장품은 KBT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과 지준율이나 여기에 한한령 혜택까지 또 환율 하락에 국내 소비 기대감 등등 다 좋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요. 단 이미 반영이 돼서 오른 건 추격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려는 놈을 봐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음식료주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창법 개정주를 잘 봐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이재명이가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수혜주는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했죠. 지역 화폐와 함께 말입니다. 해서 알게 모를 소리 없이 이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거 우리 회원님들만 알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지주사, 자산가치주, 금융증권인데요. 상법 개정하면 주주친하고 주주친화하면 배당이죠 해서 쉽게 우선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로 우선우를 한번 보시죠. 날아가고 있죠. 또 우리 멤버 시민들이 대박을 내고 있는 지주하는 한화, 음식료에선 오리온보다 홀딩스가 날아가고요. 증권주가 날아가고 있고요. 또 주소형 알짜배기 주화상가치주에서 대박이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이놈들도 슬슬 움직임이 수확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우리 멤버 시민들은 보석들을 몇몇 매집을 해놓고 있는데요. 기회가 큽니다. 암튼 상업개정 수혜주를 무조건 잘 보셔야 하고요. 또 지역 화폐는 결국엔 먹고 쓰고 하는 것이니 음식료, 화장품 등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주는 이번에 조정이 오면 없는 분들은 잘 사모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지쳐도 결국엔 음식료에 상업개정 수혜주들이 몰려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방사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강세가 나오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는 전혀 아니니 부러워 마시고 이렇게 갈 놈들을 부업들을 쭉쭉 파는데 집중하시면 되고요. 내수통주는 환율 하락에 추경 등의 기대감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마트, 롯데쇼핑,
홈쇼핑, 현대백화점 등 주원시에 잘 사시면 된다고 했으니 잘 간수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도 작년 하반기 올 초 다 망했다고 했을 때가 결국엔 바닥이었던 거죠. 해서 그때 줍줍을 했으면 지금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추억할 건 아니지만 조정시에는 잘 보시면 됩니다. 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는 뭐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초란타를 하던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능력 안 되는 분들은 괜히 추억했다가 당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 됩니다. 원전도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대세로 간다는 거 다 알고요. 하지만 지금은 추억하는 거 아니고 내려올 때 사모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놈들은 이렇게까지 강할 게 아닌데 참전 자동차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하니 이들을 대신해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설주도 SMR 기대감으로 강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 혼자 독주한 거죠. 역시 지금은 사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SMR주는 이놈과 삼성물산, HD현대 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한한영주도 중심축의 하나인데 YG엔터가 실적 호전의 급등이죠. 이놈들은 진작부터 조정시에 사시면 된다고 했으니 잘 산 분들은 잘 간수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SM, 하이브도 조정시에 여전히 노리셔야 한다는 거 아시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다고 폭락이 나왔죠. 이걸 보면서 장이 여전하구나. 변한 게 없고요. 뭐가? 시장에 돈이 없고 언제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구냐 해서 추억 매수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또 종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해서 재건주들도 관심을 둘만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실제 우리한테 얼마나 수혜가 됐냐 하느냐 하는 거라고 했죠. 여전히 볼만한 건 굴삭기입니다. 그럼 종목은 뻔하니 다 아실 거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요. 시간이 좀 걸릴 듯 하고요. 바이오는 알테오젠을 잘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200일선 이탈하면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사실 대장주 논리로 알테가 지수 견인하려고 버티는 거지. 리라캠, 보로노이 등은 좋지가 않은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암튼 바이오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 처물려 있는 분들 앞으로도 당할 분들 안 계실 거라 보고요. 나중에 금락이 나올 때만 단타 밖에 안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은 삼전하니 또 저런데 볼 거 없는 거고요. 여전히 대선 정책주들이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것도 이젠 본 게임을 끝났고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주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것뿐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지수와 섹터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지수가 애매한 자리라서 내려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또 시장에 돈도 없고 공매도도 지수는 잘 안 나오지만 죽어라 때려대고 있고요. 또 관세로 기업들 실적 좋지 않을 게 분명하고 경기도나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오른다고 아무거나 막 사대면 언제든 변동성의 낭패를 보는 장입니다. 해서 추일관으로 보석들을 쌀 때만 줍줍해서 타서 안전하고 크게 먹을 생각을 하셔야지. 조급함에 욕심에 단타하고 잦은 매매하고 추억하고 하면 무조건 깨지는 장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히나 음식료, 증권주를 노래를 불렀는데 부업들을 쌀 때 사두시하고요. 그대로 한 분들은 수익 안 난 분들 되신가요? 쌀 때 부지런히 사서 엉덩이만 무겁게 하니 4월에 그 폭락장이 왔어도 수익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만 해보시고 수익이 나면 이렇게 수익 내는 거구나 하고 분명 깨달음을 얻으실 거고 그 이후부터는 베팅고 크게 하고 하면서 평생 플러스 계좌만 보게 되는 겁니다. 수업들을 쌀 때 쭉쭉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엉덩이 무겁게 하면 안전하고 편하게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또 이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임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